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화 52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나는 여행지에서는 쓰기를 잊어버리려고 한다. 카메라 같은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여분의 에너지를 가능한 한 절약하고 그 대신 눈으로 여러 가지를 정확히 보고 머릿속에 전경이나 분위기, 소리 같은 것을 생생하게 새겨넣는 일에 의식을 집중한다. 호기심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어쨌든 그때그때 눈앞의 모든 풍경에 나 자신을 몰입시키려 한다. 모든 것이 피부에 스며들게 한다. 나 자신이 그 자리에서 녹음기가 되고 카메라가 된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지은 하루키의 여행법이란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여행이 나를 키웠다고 말할 정도로 유달리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는 여행을 하면서 특별한 것을 보고 먹고 느끼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대신 여행의 순간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기억하는데 온 마음을 집중하지요. 온몸으로 받아온 것이라야 글을 쓸 때도 살아있는 글이 나오듯이 그때의 그 느낌 그대로의 아우라를 마음에 새기는 것을 여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홍주는 그의 유명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에서 여행 답사의 본질에 대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답사의 초보자들은 이름난 정자에 다다르면 정자의 건물부터 유심히 살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답사라고 생각하는 습성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아니라 위치이니 정자의 누마리에 걸터 앉아 주변을 조용히 둘러보는 맛. 그것이 본질인 것이다. 여행의 멋은 나 여기 왔다.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어 하며 도장을 찍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뺨에 부서지는 햇살, 바로 그런 것들을 벅차게 느꼈던 맛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제를
함께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네, 이승기가 불렀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네, 이제 겨울 방학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겨울이면 또 어디 따뜻한 나라를 향해서 동남아로 여행을 떠나신 분도 많으시죠. 마침 시간도 됐겠다. 가족들하고 오후처럼 오붓하게 좀 즐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새해 두 번째 시간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특별히 여행도 여러 가지 여행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여행 중에 하나가 크루즈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루즈 하면은 바다를 떠다니는 호텔이라고 이름을 붙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숙한 여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크루즈 여행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조성갑 선생님을 모시고 나름대로 크루즈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으로서 크루즈 여행의 어떤 것인지 뭐 간접 경험이라도 하기 위해서 오늘 모시고 크루즈 여행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인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 그 사격이 좀 종사하다가요. 제가 이제 15년도에 우연히 크루즈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때 매력에 빠져서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떠나다가 20년 1월까지 갔다가 코로나로 중단되고 다시 지난달 이번 달 다녀왔습니다. 예,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식으로 보면은 2015년도 한 10여 년 전쯤, 뭐 네. 정확히 보면 8년 전이네요. 네, 그때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우연히 갔다가 이 크루즈 여행이 주는 매력에 빠지셔서 네. 크루즈 여행을 좀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을 하셨다. 그러다가 또 중간에 또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네.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에 부산인가 들어왔던 그 크루즈에 그 코로나 사람들 뭐 감염됐다고 해가지고 난리 난 적 한 번 있었죠. 네, 그렇죠. 또 잠깐 쉬셨다가 다시 이제 재개를 하셨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코로나가 아니라 크루즈 여행을 몇 번 정도 해보셨나요? 10번밖에 못했습니다. 10번 밖에 라고 하기는 숫자상으로 10번이 뭐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크루즈 여행을 인생에 한 번 해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돈이 있으면 가는 거지만 돈도 돈이지만 보통 여행이 한번 크루즈 여행은 떠나면은 길잖아요, 기간이. 네, 크루즈 기간은요. 그 하루부터 최장 6개월까지 180일까지 제가 고를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뭐 10일, 10일. 그중에 고르는 겁니다. 네, 뭐 하여튼 다시 좀 이따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원래 사교육 쪽에 종사를 하시다가 이제 여행 쪽으로. 그래서 뭐 혼자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크루즈 여행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또 같이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행사를 통하진 않고 이제 직구라고 하죠. 크루즈 예약 사이트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네에서 같이 수영하시는 분들을 함께 떠나고 저 지인들과 함께 떠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길래 크루즈 여행을 그렇게 권유하셔가지고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배를 타느냐, 그 다음에 또 며칠을 타느냐에 따라서 비행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평균 어느 정도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나가면 될까요? 배에서는 7박 8일 기준으로 발코니 방 기준으로 바다가 보이는. 네, 그러니까 손실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비행기값 포함해서 뭐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다 합쳐도 뭐 250에서 300 사이면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크루즈 가격이 올랐고 비행기 가격이 약간 올라서 약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7박 8일 크루즈를 타고 배에서는 7박 8일이고요. 미리 가서 호텔에서 하루 이틀 잡니다. 가서 미리 관광을 좀 하고 미리 자는 게 원칙이니까. 그리고 오는 기간에서 한 11일 정도,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네, 2주 이내로 잡습니다. 더 이상 하면 가실 분들이 힘들어해서요. 그러니까 아니 12일도 쉽지는 않죠. 보통 신혼여행 때 외에는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휴가 내신 분이 얼마나 많겠어. 직장인들 중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한 11일 정도?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300만 원 이 정도면은 300만 원 이내에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드드 기본 사양으로 했을 때 서양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타는 크루즈를 말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보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자, 한 가지씩 천천히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2015년도에 처음으로 크루즈를 타셨다 그러셨어요. 네. 뭐 그때는 그냥 호기심에 타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타시게 되셨나요? 네, 호기심에 타게 된 거죠. 우연히 그 싸게 나온 크루즈라는 정보가 있어서 아는 분하고 타는 게 됐는데 그때는 근데 크루즈를 타면서도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가서 탔습니다. 마치 아무 사전 패키지 정보가 여행 없이. 따라가듯이. 예, 그냥 둘이 갔습니다. 둘이 아는 지인분하고 둘이 갔는데 그러니까 크루즈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죠. 사실은 좀 검색이라도 해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제가 이태리 사보나이라는 자그마한 항구에서 탔는데 그러니까 막상 타려고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크루즈 터미널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타자 그러면서 사보나를 막 둘러보고 갔거든요. 막 근데 그 탑승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탑승 시간 저희가 한 15분 남겨두고 도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거의 꽁지에서 몇 번째, 저희가 꽁지에서 몇 번째 겨우 탈 것 같아요. 탑승 시간을 넘기면 배 문을 닫아버리면 못 하거든요. 근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마치 동네 마실 가듯이. 예, 동네 마실 가듯이 그냥. 그런데 이게 크루즈를 탄다라고 할 때 네. 크루즈를 타러 거기까지 가셨다라는 거 하잖아요. 네, 비행기로 갔죠. 비행기로 그러니까 네. 배를 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또 네, 가가지고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하루 전이나 도착을 예, 하루 해가지고 전에 도착해서 자야 하룻밤 됩니다. 자고.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어학도 잘 안 되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거 자체마저도 도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비행기 끊어서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하고 거기까지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야 뭐 쉽게 안 줄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건 가격이 거기에서 비싼 겁니다. 그런 가이드 비용이나 다 포함돼서. 포함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그렇죠.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조성갑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학이 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크루즈 탈 때 그렇게 영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아니 이제 그 배 타서도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혼자 간다. 근데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비행기가 실어다 주니까. 예.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타셨어요. 네. 그때는 몇 박 며칠로 가신 건가요? 그때도 배에서 7박 8일 7박 8일. 네. 지중해 서부 쪽을 돌았습니다. 지중해 서부. 지중해 서부라고 하면은 저 서유럽 쪽으로. 네, 그러니까 지중해가 어떻게 나누냐면 이태리 서쪽을 지중해 서부라고 그러고요. 네. 이태리 동쪽, 그리스 쪽 이쪽 그쪽을 이제 지중해 동부라고 뭐 부릅니다. 터키 쪽 이쪽으로 예, 해가지고. 터키 쪽으로 산토리니 섬 있는 네. 데가 지중해 동부입니다.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태리 기준으로. 서부를 7박 8일. 네. 근데 대체로 7박 8일짜리로 그렇게 노선을 짭니다. 크루즈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 크루즈 톤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크기예요? 요새 나오는 배들이 길이가 한 330m짜리 길이가 폭이 한 50m 내외 정도로 건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요새 나왔다는 게 한 10년 이내 배들이 그렇습니다. 톤수로는 18만 톤 이상 됩니다. 18만 톤. 이게 상상이 좀 안 가는데 그럼 몇 명이 탄다는 얘기예요? 330m짜리 정원이 배마다 좀 다른데요. 4,000명에서 6,800명, 6,000명 가량, 4,000명에서 6,000명 사이 탑니다. 정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네네. 배마다 달라서. 아니 이제 크루즈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머릿속에 개념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타이타닉호다. 타이타닉이 한 150m 이하일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100 몇십 미터로 기억합니다. 그거보다는 최소 2배는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63 빌딩의 그 배 안에 들어갑니다. 330m 그 배 안에 64 빌딩을 눕혀놓으면 쏙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와닿네. 네. 야, 그 큰 배를 타고 한 4, 5천 명, 6천 명까지 네. 승무원 다 포함해서 아닙니다. 승무원은 빼고. 별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배의 승무원이요. 승객이 3이라면 승무원이 1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1,500명 타면 4,500명이 정원입니다. 네.
승객이. 아니 하여튼 6천 명이라는 사람이 그 조그만 공간 안에 근데 막상 타보면 좁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이 300m를 보세요. 좌쪽에 300m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10년 이전 때는요. 그 객실이 일자로 돼 있거든요. 예. 쫙 300m 끝까지 갑니다. 걸어갑니다. 객실 끝까지. 근데 여기서 10년 이내 배들은 이게 굴곡이져서 이렇게 일자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층계가 몇 층짜리로 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한 18층, 20층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배가 그렇게 높아요? 네,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한 8대, 10대가 돌아갑니다. 근데 4층까지는 일반적으로 4층까지는 이제 승무원들이 이용하고 5층부터는 5층부터 6층은 약간 엔터테인먼트 공간이고 위층부터는 이제 승객 선실입니다. 그리고 거의 뭐 18층, 19층, 20층이 이제 수영장 있고 뷔페 있고 오락기구 있습니다. 자, 그 크루즈 여행이 일반 여행에 비해서 물론 이제 바다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배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속에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또 여행하고 돌아와서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배 안에서 일어나는 쇼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기억이 나고 그러면 거기서 먹는 음식들도 이제 또 나름대로 특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하나씩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죠. 먼저 선생님이 뽑는 크루즈 여행에 가장 큰 매력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다른 나라, 다른 항구에 도착해 있습니다. 크루즈 노선을 짤 때 회사에서 네. 크루즈선은 기본적으로 밤에 이동하게 노선을 짭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다른 항구, 다른 나라에 도착하고 거의 한나절을 정박을 합니다. 그러면 저녁이나 밤에 또 출항을 합니다. 그럼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항구에 도착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창문을 열었더니 다른 나라 항구가 딱 펼쳐져 있고 네. 그래서 아침 먹고 내려서 그 지역을 한번 둘러보고 네, 둘러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저녁 먹고 이제 저녁에 쇼를 보고 있으면 이제 출항해서 이제 예, 그렇죠. 쭉 가고 일반적으로- 자고 나면 또 예, 다른 데 그렇죠. 있고 보통 몇 개국 정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지역마다 달라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지중해 쪽 서부 중에 지중해 돌면 일반적으로 스페인 마르셀로나에서 출항한다고 치면 프랑스 마르세유나 깐느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태리 제노아를 한번 찍습니다. 제노아나 라스페지아 둘 중에 하나 찍고 그럼 이태리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치비타 베스키아라는 로마 쪽에 항구를 찍든가 아니면 나폴리를 찍고 아니면 다음에는 시칠리아를 찍거나 저기 이제 말타 섬을 찍거나 아니면 그 밑에 튀니지를 찍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인 쪽에 이제 팔머 섬이나 이비자 섬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찍고 다시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7박 8일 코스입니다. 배마다 어떤 항구를 들을지는 달리 정해집니다. 그럼 내려서는 자유여행인가요? 그러면? 내려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사에서 제공하는 관광편이 있고요. 네. 선사에 이제 돈을 지불하고 또 하나는 내려면 호객꾼이 있습니다. 뭐 택시가 이제 자기가 관광을 안내하겠다는 그런 마차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자유여행 다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옵션처럼. 네네네. 근데 배에서 안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원래 어려서부터 자기가 탈던 지역이라 굳이 안 내리고 배에서 혼자 수영하거나 도서관에서 책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와가지고 도서관에 처박혀 있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지중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타더라고요. 보니까 물어보면 자기는 여러 번 탔대. 굳이 안 내리겠다는 거야. 자기는 배에서 쉬러 온 거지 다 돌아본 거기 때문에 굳이 나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뭐 그 사람들 얘기고.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전부 내립니다. 줄 서서 아침부터 일찍부터 내립니다. 왜? 최대한 많이 돌아보시려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 여행도 노동처럼 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때 2015년에 가셨을 때는 비용이 얼마를 가신 거예요? 그거를? 그때 비용 별로 비싸지는 않아요. 그때 발코니 객실이었는데요. 네. 액수를 말해도 되는지 아니, 모르겠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1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크루즈 비용은 100만 원 7박 8일간 이제 정차 식당 무료 식당이죠. 거기서 이제 다 먹을 수 있고 뷔페도 거의 뭐 20시간 이상 돌아가고. 아니 7박 8일에 100만 원밖에 안 되면 하루에 한 12, 3만 원인데 네. 거기에 세 끼 식사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거기에 있는 쇼라든가 편의시설, 네, 유흥시설 다 이용할 수 이용할 있고. 수 있고. 네. 거기 짐이라고 아주 최신 그 체육기구 다들 있습니다. 와, 그럼 그거는 뭐 거의
우리나라보다 더 싼 거네요. 그런 거 그렇게 따지면. 네, 그렇죠. 근데 크루즈 선사는 거기서 이익을 챙기지 않고 약간 술 팔고 약간 뭐 카지노 돌리고 면세점 돌리고 또는 이제 선사 관광편, 기항지 관광에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크루즈 자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인이고 유인이책이죠. 거기서 파는 카지노하고 술 뭐 이런 술, 것들로. 또 면세점. 아, 술은 공짜가 아니네요. 그러면. 술은 공짜도 아니고 또 이렇게 병에 든 물, 바트를 물이라고 그러죠. 병에 든 물도 공짜가 아닙니다. 근데 배마다 물값이 또 다 다릅니다. 아, 그거는 조금 불편하겠네. 예, 생수 물값이 좀 비쌉니다. 500리터에 우리 돈 3,000원 할 수도 있고 1리터에 요번에 보니까 4,000원 하기도 하고 1.5리터에 3,000원 하기도 하고 배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참 우리나라 물 인심은 참 좋아요. 아 근데 물은요 또 돼 있잖아요. 뷔페 가시면 24시간 찬물, 더운 물 24시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 먹진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텀블러에 가서 받아오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되겠네요. 뭐 그때 살 필요 없이 물은. 아 근데 또 그걸 귀찮아하셔서 나는 생수를 먹겠다 하시는 분 또 생수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에비앙 생수도 아닐 바에는. 예. 네. 아, 그렇군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비행기 값 정도만 네, 내가 비행기 값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딱히 근데 기항지 관광도 그냥 저는 마을 그 시내버스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로 저기.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이 이제 원래 어학이 되시니까. 아 근데 시내버스 타는 데는 어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가서 저도 정보 없이 가서 한 번은 선 반대쪽으로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냥 선 반대쪽으로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거기 섬에서 한국에서 점심 안 사 먹고요. 배로 들어와서 점심 먹고 다시 나가도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왔다 갔다 시간 다 버리겠네요, 그거는 대신. 아 근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사 먹을 수도 있고요. 기분에 따라서는 뭐 카페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대신 이제 그 도착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그냥 그 배가 있는 항구 시내 정도 돌아와 보는. 근데 일반적으로 배가 9시에서 되면 저녁 6시까지 들어오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꼭 그렇지는 아닌데 빠를 수도 있고 5시가 될 수도 있고 8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멀리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1시간 거리 100km 이상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몇 군데 여행을 다니시고 그리고 나서 밤에 들어오면 우선 참 거기 안에서 있는 식사가 아까 뭐 정찬 식사라고 하셨나요? 정찬 식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컴플리멘터리 식당인데 그 무료 식당이죠.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아침, 점심은 사람들이 뷔페 가서 많이 먹고요. 서양 사람은 늦잠 자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저녁이 조금 성대합니다. 저녁 식사가 아무래도 거기에 중점을 둬서 호텔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스타터즈라고 해서 애피타이저고 그다음에 메인 메뉴 있고 디저트 있고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스타터즈라고 해서 한 개 시킬 필요는 없고요. 에피타이저 난 2-3개 시켜서 먹겠다 하면 먹을 것도 있고 메인 메뉴도 나는 뭐 스테이크도 시킬 수 있고 뭐 돼지고기도 시키도 먹을 수만 있다면 다 시켜도 웨이터들이 다 갖다 줍니다. 무조건 무료다. 예, 무조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런 데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습니다. 개수를 정하지 않는 거. 네가 먹고 싶으면 양껏 시켜라. 우리는 제공하겠다. 그런 게 정찬 식당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메뉴가 정해져 있어서 이게 매일마다 메뉴판이 바뀝니다. 메뉴가. 이제 앉아가지고 서빙을 네, 받는 서빙을 거고. 받는 거죠. 근데 그게는 뭐 혹시 드레스 코드가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7박 8일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는 어떤 대중적인 그 스탠드 크루즈에는 그렇게 드레스 코드가 엄격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오고 반바지를 입으면 입장을 불가시키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세미 정장이나 예를 들어 이제 그 엘레간트 데이라고 그래서 아까 우아하게 입고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세미 정장이나 약간 그 정도 드레스 정도. 그러니까 심하게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수한 몇 척의 배들은 까다롭게 복장 요구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배들은 크루즈 선실의 평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1박에 막 100만 원, 150만 원 하는 배들입니다. 네, 그럼 뭐 5성급 호텔 간다는 기분 드는 그런 게 있네요. 네, 근데 저희가 타는 배들도 다 보면 더 화려합니다. 근데
그런 아주 비싼 배들은 배가 작습니다. 150m도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수의 인원들만. 네, 소수 인원만 탑니다. 그 거의 다 스위트룸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식당이 정찬 식당 말고 뷔페도 있을 거고요. 뷔페는 거의 20시간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음식은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어요? 뷔페는? 그건 배마다 좀 다릅니다. 배마다 다른데 호텔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웬만한 호텔보다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결혼식 뷔페밖에 없으니까. 결혼식 근데 이게 만약에 음식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 배를 안 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엄청 신경을 씁니다. 사실은 선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음식도 있어요? 근데 그게 홍콩 크루즈를 타시면 그러니까 배가 첫 출항하는 모항지라고 그러는데 모항지에서 출항할 때는 그 지역의 음식을 대부분 싣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크루즈 탔을 때는 글쎄 김치를 제가 우연히 이번에 호주 갔는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녁 메뉴 한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맛의 김치가 아니고 약간 배추를 버무린 정도. 그러니까 딱히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출항하지 않기 때문에. 크루즈가 방금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꼭 크루즈를 타려면 이렇게 현지까지 가서 탈 수밖에 없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뭐 경유를 한다든가 뭐 기항을 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규 노선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크루즈 터미널은 인천항, 부산항, 뭐 속초 다 만들어는 놨습니다. 그래서 기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배들, 일본에서 오는 배들이 기항 들렸다는 갑니다. 근데 출발하는 모항지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배들은 전세선이라고 여행사에서 빌린 겁니다. 그 배를 몽땅 빌려서 여행사들이 판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특별히. 그래서 한국 메뉴가 들어가고 한국 메뉴판, 한국 승무원이 탈 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크루즈 여행을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거는 뭐 주로 상품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몇 박 며칠에 어디를 도는 걸로 돼 있나요? 그 전세선 말씀하신 거예요? 전세선은 주로 보니까 일본 쪽을 많이 갑니다. 일본 쪽을 가고 부산에서 출항을 많이 하고 이렇게 속초에서 출항한 것도 제가 봤는데 러시아는 지금 전쟁 때문에 못 가는 거 있고 천상 일본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 그 정도입니다. 일본 정도. 네. 뭐 기간도 길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뭐 4박 5일, 5박 6일 그 정도입니다. 뭐 그것이 이제 유럽 혹시 타보셨어요 그것도? 저는 일본 크루즈를 타봤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출항해서 부산을 찍고 이렇게 일본을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그것도 5박 6일이었어요. 5박 6일로. 예. 네. 뭐 타봤어야 뭐 얘기를 제가 좀 더 리얼하게 질문을 드릴 텐데 어쨌든 한번 좀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늘 순서대로 노래 한 곡 신청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이문세의 옛사랑을 말씀을 주셨어요. 옛사랑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 명이 떠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눈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네,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습니다. 네, 얘기를 계속 좀 이어나가겠는데요. 크루즈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그 배 안에서의 쇼거든요. 그 화려한 쇼, 뭐 캉캉춤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뭐 어때요? 직접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그 크루즈 선사가 신경 쓰는 게 저녁 공연인데요. 네, 저녁 공연을 2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식사 타임이 1부 타임이 2부 타임이 있기 때문에 아 식사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아니요. 식사를 하시는 일부 하시는 분은 못 보낼 거 아니에요. 그 공연을. 그래서 2번을 돌립니다. 똑같은 거를? 그렇죠. 네. 예, 왜냐면 크게 이제 저녁 정찬을 2번을 하기 때문에 1부, 2부가 있기 때문에 공연도 1부, 2부를 합니다. 근데 그 일반적으로 한 40분에서 50분, 60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선사에서 신경을 씁니다. 그 공연 아주 큰 극장에서 하거든요. 배 앞쪽에 있습니다. 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공연에 굉장히 투자를 저도 말씀하신 캉캉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배마다 배우마다 그 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색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영어 대사를 하지 않는 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와 춤과 댄스와 가운데 이제 서커스와 또 이제 각종 인간 묘기라고 하죠. 고개를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 갑자기 영어 코미디를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대사를 치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이 도중에 나가는 경우가 종종 봤습니다. 제가 이제 크루즈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들 몇 분들 계속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몇몇 배들이 계속 그 저녁 메인 공연 시간에 영어로서 뭐 코미디를 한다든가
무슨 딴 게임 영어 게임을 한다든가 해서 한국 사람들 정서에 안 맞는 데서 그 배들은 이제 그 선산을 한국 사람들이 비토하기 시작했다는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를 잘 선택하셔서 고르셔야 저녁 공연을 아마 잘 즐길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니 지금 잠깐 얘기를 주셨는데 크루즈 가이드 여행사에서 보통 붙여주는 걸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 갈 때 뭐 여행 무슨 네. 여행 해서 상품들이 있어서 고르듯이 네. 우리도 그렇게 고르는 건가요? 여행사를 끼고 간다고 할 때는? 만약에 여행사 상품을 한다면 여행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는 건 미국 크루즈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선생님은 별도로 뭐 이렇게 가이드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안내해서 하는 거잖아요. 별도 가이드라고 붙이시는 않는 거잖아요. 예, 저는 가이드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 클럽이죠. 여행 클럽에 이제 클럽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 때문에 안내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나 여행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모여라.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그렇죠. 조금씩 월마다 회비 얼마씩 모아가지고 네. 모았다가 가자 뭐 네.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개주가 이렇게 하듯이. 네, 그런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가이드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가 남는 거예요? 그게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게 약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근데 크루즈 예약 사이트 중에 한 회사가 그 크루즈 적금을 받습니다. 그 회사에 적금을 그러니까 그 적금을 붓는 회원을 저는 사실 모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줍니다. 근데 수수료가 너무 적어서 지금 아주 힘듭니다. 아니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그래서 그 수수료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본인 여행비나 플러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뭐 19 인원 몇 명 가면 가이드 한 명 붙인다. 그렇죠. 예. 그럴 때 그 가이드의 비용은 다 공짜가 된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스님 본인도 본인 비용을 내고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행사 가이드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크루즈 가격도 다 공개가 되고요. 비행기 값도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미리 가서 자는 호텔도 다 본인 값으로 결제하시고. 선생님 돈으로. 예, 제 돈으로 하고 같이 가시는 분도 각자 자기 신용카드로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그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는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물론 이제 커피 고맙다고 커피 사주시거나 밥 사주시는 분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크루즈가 좋아가지고 예. 그냥 겸사겸사해서 내가 아는 루트 통하고 소개하고 네. 뭐 그렇게 해서 가는 정도로 할 만큼 네. 나한테 이게 생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네. 그 정도로 크루즈 여행이 매력이 있고 그러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저는 사실은 그냥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요. 또 이제 크루즈선 내에서도 수영도 하고요. 배에서 내리면 그 해변가에서 또 섬에서 수영도 하고요.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 돌고래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배에서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배가 너무 주변을 둘러봐도 주변에 배가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지중해도 우리가 배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고요. 남태평양 이틀 내내 가도 배 한 척 보기 힘듭니다. 아니 10번 정도 타셨다면 네. 웬만한 세계의 바다는 다 도셨겠어요? 네. 웬만큼 넓은 바다 다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가야 돼. 못 간 바다는 어디쯤이에요? 거기는 한번 가봐야겠다 싶으신 데가 있다면. 저기 아이슬란드 쪽 북쪽에. 네, 근데 그 크루즈선이 약간 종류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대양 크루즈라고 그래서 한 300척 이상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리버 크루즈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브강, 라인강, 미시시피강, 저 메콩강 쪽에 그런 크루즈선이 있습니다. 그건 강만 다니는. 네, 강만 다니는 리버 크루즈는 아주 비쌉니다. 그 단가가 아주 비쌉니다. 그게 더 비싸요? 훨씬 비쌉니다. 그건 모든 승객이 가격이 선실 가격이 동일한데 비쌉니다. 그건 기항지 관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비쌉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웬만해서 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선 크루즈라고 해서 쇠빙선 크루즈, 예를 들어 북극 얼음을 깨고 가는 크루즈도 있고 남극에 상륙하는 크루즈도 있습니다. 물론 대양 크루즈도 남극 주변까지는 가는데 상륙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선 크루즈는
그런 극지방에 상륙을 합니다. 그것도 비쌉니다. 일반인들이 가기 어렵습니다. 예. 네, 시작은 대양 크루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니 근데 그 대양 크루즈도 가만히 보니까 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유럽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거랑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네, 지금. 예, 서양 사람들은요 절대 여행사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여행사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겠죠. 자신이 크루즈 여행사에 들어가서 크루즈를 예약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우리는 이제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을 많이 안 가다 보니 한국 사이트로 돼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배 타보시면 4,000명 타는데 한국 사람 저희하고 또 다른 그룹 20명 될까? 20명도 안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호주 갔을 때도 호주 크루즈 남태평양 갔는데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국적자 한 3,000명 중에. 명. 3,000명 중에 저희 17명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시민권자 가진 사람은. 물론 호주 시민권자 제 호주 교포는 계셨습니다. 몇 분. 네. 아니 그러면 거기서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접받고 하지는 못하겠네요. 아예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녁 공연 때 어이없게도 계속 무슨 영어로 코미디를 하지 않나 뭐 영어 게임을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일행들 중 다 나갔습니다. 중간에 화나서. 예. 네, 하여튼 뭐 그걸 또 대접받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 보고 많이 크루즈 여행하자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크루즈 여행에 그렇게 여행을 곳곳 다니다 보면 세계에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는데 크루즈 여행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뭐 회피라고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많이 찾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간이 길어서 그럴까요? 약간 그 배에서의 생활을 그 따분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진행되는 게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약간 그 영어 서양 음악을 좋아하거나 그런데 익숙하다면 서양 문화에 익숙하다면 배 안에서 생활이 즐거울 텐데요. 그 계속해서 배 안에서는 노래가 나옵니다. 생음악이 계속 나오고 춤도 추는데 그런 거를 춤을 직접 추지 않더라도 저는 이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흥미를 못 느끼신다면 배에서 따분하니까 굳이 내가 잠깐 배에서 그걸 길게 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제가 모시고 간 분들 중에 계속 타려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요. 짐을 안 싸도 된다. 패키지에 가면 아침마다 그냥 짐 싸서 나가고 밤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행군인데 크루즈는 일주일 내내 또 뭐 열흘 내내 짐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왔다 갔다. 그게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빈몸으로 항구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아 진짜 그러면 그 방 숙소도 매일 이렇게 크리징이 돼 주나요? 호텔하고 똑같습니다. 오전 오후 청소하거나 뭐 청소 저는 혼자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청소할 필요 없다고. 그게 수건도 호텔하고 똑같습니다. 많이 가운도 있고 또 뭐 큰 수건도 뭐 수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교체해 줍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회에 나가면 또 익숙하지 않은 게 팀 문화인데 네. 그것도 거기 다 일반적으로 크루즈선이 팁을 강제적으로 걷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7박 8일이면 7박 8일치 한 10몇만 원을 강제적으로 청구합니다. 신용카드로. 다 그렇진 않습니다. 거의 모든 선수가 그렇게 청구를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청소하는 애가 귀엽다 아니면 내가 청소할 거리가 많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팁을 줘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팁을 줍니다. 하지만 별도로 줄 필요는 없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식당에서도 일주일간 식당이 지정되는 매일 가는 식당이 지정되는 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친해지니까 팁을 줍니다. 그러면 더 잘해줍니다. 예. 어쨌든 말씀하신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을 그렇게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가 한국 사람들이 적다 보니 서양 문화 위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거기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다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오는 선입관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막상 경험을 해보시면 거기서 다이나믹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거기서 평소에 운동도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짐에 가서 열심히 또 이렇게 트레드밀, 러닝머신을 달리시고 뭐 웨이트 트레이를 하시는 거고 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배 맨 꼭대기에 트랙이 있습니다. 그 300m 트랙 중에 거의 아마 200m 이렇게 돌 수 있습니다. 한 바퀴. 아침마다 조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배가 워낙 넓으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근데 춤추는 데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 구경만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굳이 술은 강매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있어. 구경만 해도 뭐 뭐라시면 술 한잔 할 수 있고 약 한 10,000원 내외 하십니다. 뭐 한 잔이다 한 병이 되는 10,000원 내외. 소주는 있나요? 소주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팩소주 한국 사람들이 팩소주를 갖고 가십니다. 근데 그쪽에 엑스레이 검색기에서 통과가 됩니다. 무슨 음료수인 줄 알고 통과됩니다. 근데 요번에 그 플라스틱 소주를 다 걸려서 압수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선 날 돌려줬습니다. 거기 소주를 먹으려고 갔다가 예. 소주 팩을 그러니까 팩 소주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은 한 상자를 갖고 가다가 압수돼서 하선하는 날 돌려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음식도 결국은 한국 음식은 없을 텐데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가면 음식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서양 음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중해 서양에서 되면 100% 서양 음식입니다. 네. 물론 홍콩이나 일본에서 되면 아시아 음식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물론 고추장을 갖고 오시거나 뭐 컵라면을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선생님이 타셨던 10번의 크루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가 있었는지 한두 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더불어서 크루즈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뭘 준비를 하면 좋은지 뭐 그런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가 부릅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저기 보이는 노란 차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 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저희도 크루즈 여행을 좀 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선생님 10번의 크루즈 앞으로도 계속 크루즈를 타실 생각이시고요. 네, 네. 가자는 분들이 계속 있으셔서 가야 됩니다. 예. 자, 크루즈를 타셨을 때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한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사실은 여기 19년도 5월달에 지중해 동부 쪽을 갔는데 이게 산토리니죠. 그쪽 갔는데 그 크레타 섬을 들렸어요. 근데 어떤 크레타 섬 있죠. 그 카잔스키에 거기 생가 집이 있었나 봐요. 그 키라빈 그리스인 쪽으로 봐. 그거를 그 여기 안산의 대동소적의 최창기 대표님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창기 대표님 부부가 저랑 같이 이제 크루즈를 탔는데 크레타 섬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택시 타고 꽤 먼 거리였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오셨더라고요. 크레타 섬에 내렸는데 크레타 섬에 내렸는데 카잔차키스 무덤까지 다녀오셨다. 네, 아마 그 집이 급이 있었거든요. 크레타 섬 그 기항지에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 택시 타고 갔다 오셨다 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다른 일행분들하고 같이 딴 데 가니라고 수영하러 가니라고 빠졌는데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를 못 받았는데 아마 같이 가자는 말씀이 아니셨나 해서 아무튼 근데 그 당시 우리 최창규 대표님은 연세가 거의 7학년에 가까우신데 6학년 넘으셨죠. 네. 예. 근데 크루즈 생활 아주 잘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녁 공연도 꼬박꼬박 재밌게 보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최창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마 서양 문화에 익숙하니까 크루즈 생활이 그 식사도 만족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피오르드 8월달에 피오르드 노르웨이 쪽 갔는데 말로만 듣던 그 사회 시간에 배운 세계사 시간에 배운 피오르드 해안 있잖아요. 네네. 그 협곡 그 8월 초에 갔는데 날씨가 춥지 10몇 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 긴팔 입고 다녔는데 그때 근데 제가 이제 기항지 내려서 기차표를 예매해서 이렇게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 숲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기차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엇갈려 가야 되는데 충돌을 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을 제가 목격했어요. 기차가 충돌하다 진짜 충돌한 거예요. 꽈당. 아니 크루즈 타고 여행을 기항지에서 내렸는데 거기서 기차 아니, 충돌을 받은 거예요? 네, 기차를 탔어요. 관광 기차를 탔어요. 근데 기차 요금 꽤 비쌌습니다. 그때 너무 꽤 비쌌거든요. 근데 그게 단선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기차 올라가는 기차 제가 올라가는 기차였거든요. 네. 산속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었어요. 기차가 이렇게 꺾여져 오는데 충돌하다 진짜 박는 거예요. 나 그래서 아니 노르웨이 선진국에서 이거 기차를 왜 박지?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기차 여기 출발하는 데서가 11km 되는 지역이었어요. 11km까지 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한 10km 더 가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기차가 충돌해 버렸거든요. 부상자도 나왔어요. 서양 사람들이 막 코가 깨지고 몇 사람 다쳤거든요. 더 이상 못 간다고 하선을 내리라고 그래서 기차가 오던 길을 11km를 2시간 넘게 도로 걸어가서 백에서 항구로 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걸어가면서 언제 제가 여기를 걸어보겠어요. 그 숲속 길을. 오히려 아까 2시간 동안 넘게 걸으면서 그 사냥, 그 절벽에 있는 그 숲속의 사냥도 보고 사냥이 있더라고요. 절벽에. 그것도 보고 그 약간 그 비가 약간 보슬비 약간 내릴락 말락하는 거기 그 정말 공기가 맑은 거 정말 노르웨이의 그 때묻지 않은 자연 환경을 제가 만끽하고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때 다치진 않으셨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충돌 장면을 목격했는데 어깨를 꽝 부딪혔죠. 근데 쓰러져서 이렇게 좀 내려서 거기 하소연을 좀 했더니 너 겉에 멀쩡한데 나일론 환자를 자기는 안 맞는데 노르웨이는 나일론 환자가 절대 없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그렇게 왔어도 전부 다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가거나 이제 기다리면 버스가 태우러 옵니다. 버스를 기다리거나 저희는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아니 그럼 나중에 보상은 못 받았어요? 보상 못 받고 기차비는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외상 충격 같은 거는 노르웨이 사람들은 나일론 환자다 해서 절대 보상 없어요. 피가 흘리셔서 쓰러져 있어서 병원에 외상으로 뚜렷하게 있지 않은 이상은 보상은 없습니다. 그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그쪽 철칙인 것 같습니다. 북유럽 쪽은. 아니 내상 입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면은 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으면 천국에 아마 공짜로 치료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차비 한 6만 원인가 7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5만 원인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생각지 못한 사고였지만 그 피오르드 해협을 한번 이렇게 걸어보셨던. 아니 그 피오르드 해협을 배가 들어갑니다. 그 조용한 그 호숫가를
그 수천 미터 절벽 사이를 네네. 그 큰 배가 300m, 330m 된 배가 유유히 들어갑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았겠네요. 그럼 그 진짜. 항구에 정박하면 그 항구에 마을 사람 주민 수가 나오는데 막 300명, 500명 그럽니다. 정말 한적합니다. 제가 다 사진을 다 찍어왔긴 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황홀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그 구름 속을 막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 느낌, 그 연무라고 하죠. 네. 근데 막 이 계곡에는 이렇게 찰찰찰 작은 폭포가 흘러내리고. 이야, 진짜 한번 인생에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은 장면이네요. 근데 그 한여름에 가야 됩니다. 그건 7, 8월 달밖에 추워서 나머지 기간에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도 한번 이런 여행을 해보고 싶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의외로 많이 가지시는데요. 그러실 때 영어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영어 한마디 안 하셔도 내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일로 영어를 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웨이터가 갖다 주면 땡큐를 얘기하고 영어로 주문할 때는 몇 마디 하지만 제가 영어로 하는 거는 이게 다른 민원을 받았을 때 뭐 휴대폰을 뭐 화장실에 놓고 왔다거나 뭐 객실을 뭐 바꿔달라는가, 그러니까 같이 간 분들의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어를 쓰긴 하지만 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영어 그러니까 없이도 영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만 경험하면 그 절차가 다 똑같습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저랑 몇 번 크루즈를 다녀보신 분들은 나이가 이제 60대, 70대 분들 스스로도 다니십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영어에 대한 부담감, 가이드가 없더라도 이런 것들 두려움 떨치고 가시면 된다. 그냥 대충 눈치껏 승무원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쨌든 가격 저항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행사를 끼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저렴한 가격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직접 거기 크루즈 회사에다 예약 사이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국어 사이트가 안 돼 있고 좀 복잡하니까. 그렇죠. 대다수 크루즈 예약 사이트는 영어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용하는 데는 한국어로 지원을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요 방송 나가는 데다가 우리 선생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 좀 남겨주시면 혹시라도 내가 가보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연락을 드리면 혹시 좀 어드바이스가 가능하신지 싶어서. 네, 그렇긴 합니다. 네, 저 갈 때 같이 한번 가실 수 있겠죠. 네네. 그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예.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네. 같이 가실 분들은 거기 들어와서 계시긴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밴드 주소를 한번 좀 남겨주시면 네. 거기에 가입을 해서 한번 살펴보고 선생님 다녀오셨던 것들 네. 거기에 나름대로 정보가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제가 크루즈의 기본적인 것들 언급하고 제가 갔다 온 것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얘기하는 중에 벌써 시간이 좀 다 돼서 또 준비하신 것들이 많으시고 할 얘기가 많으실 테지만 아쉽지만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고요. 이제 뭐 얼마 전에 갔다 오셨는데 또 언제쯤 나가실 예정이세요? 내년 5월 말에 지중해 서부를 다시 가야 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무튼 네, 가자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내년 5월 2024년 네네네네. 한 5달 후 정도쯤 되네요. 네. 네, 5달 후. 지금부터 마음 먹고 좀 준비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가질 네. 만한 분들은. 최소한 3개월 전에는 다 끝나야 됩니다. 비행기표랑 크루즈 여기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래, 알겠습니다. 한번 그 정보까지도 한번 우리 선생님 밴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크루즈 여행 계획해 보시는 분들은 인생에 남는 한번 인생의 경험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남들 가는 뻔한 어떤 패키지 여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남들이 가보지 않은 여행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심지어 가격까지 싸다고 하시니. 근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네네. 적당한 거 골라야겠죠. 네.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방신기가 부릅니다. 풍선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나르는 사랑 그 조그만 꿈을 잊어버리고 산 건 내가 너무 커버렸을 때 하지만 괴로울 땐 아이처럼 뛰어놀고 싶어 조그만 나의 꿈들을 풍선에 가득 싣고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며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왜 하늘을 보면 나는 눈물이 날까 그것조차 알 수 없잖아 왜 어른이 되면 잊어버리게 될까 조그맣던 아이 시절이 때로는 나도 그냥 하늘 높이 날아가고 싶어